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는 저번 주에 배웠던 데이터와 컬러 스페이스를 한번 정리하는 거와 3D 룩업 테이블 그리고 2D 트래킹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이번 주에 내줄 과제에 다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는 성적에도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또 그 과제에 제출한 파일들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아지는 건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이야기한 데이터와 컬러 스페이스를 정리하자면 데이터는 크게 8비트, 10비트, 12비트, 16비트, 하프 플로팅 그리고 이제 32비트 플로팅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갖고 이번 주에는 이제 굉장히 좀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8비트 같은 경우에는 JPG 같이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누쿠 같은 툴에서 이제 확대해 보면 계단 현상이 이제 되게 심하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게 웹상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만들려고 굉장히 저희 가시광선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양의 색 데이터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도 되게 가볍기 때문에 용량이 작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 데이터를 이제 변형을 하거나 이게 예를 들어 색을 바꾼다라든지 크기를 바꾼다라든지 하면 굉장히 쉽게 깨져요. 그래서 저희가 8비트 데이터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웬만하면 10비트 이상 데이터를 이제 쓰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합성하면서 색을 바꿀 수밖에 없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쓰지만 여튼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데이터가 8비트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최대값이 이제 화이트 1값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8비트 데이터는 하얀색으로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레이드 같은 곳에서 이제 개인값 떨어뜨리면 이제 회색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하늘 같은 거를 잘못 찍으면 이제 도부되는 그런 부분들 잘못 찍으면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비트, 12비트 데이터는 이제 어두운 쪽은 그때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곡선이 이제 꺾여서 이제 이게 올라가긴 하는데 얘는 이제 1값 넘어서까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이트 값 이상부터는 1값 이상 값이 존재를 하고 저희가 화이트에서 만약에 이제 개인 값을 떨어뜨리면 8비트에서는 그냥 그레이가 도는데 여기는 어느 순간까지는 숨겨진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영화 촬영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게 10비트, 12비트인데 이게 데이터 양도 어느 정도 이제 보존되어 있고 컬러 양도 보존되어 있고 또 이제 예전에 필름을 이제 디지털 스캔 받았을 때 이제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름 룩을 맞추기에도 이제 되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저희가 데이터가 10비트, 12비트 데이터 그래서 10비트, 12비트 데이터는 보통은 이제 DPX 같은 시네온 컬러 스페이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비트, 32비트 플로팅 데이터는 이게 이제 플로팅 데이터라는 게 각자 엄청나게 무수한 수억 개량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도 무수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확장을 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2비트에서 아무리 많은 노출값을 집어넣더라도 12비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화이트 영역에 한계가 있는데 16비트나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점은 사실은 공학적으로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마이너스 값이랑 플러스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팅 데이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이게 3D 렌더링하는 공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성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의 밝기를 뭐 1000을 할 수도 있고 10,000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이제 3D 툴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3D 렌더링 할 때 이제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이제 리니어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형 데이터인데 그 선형 데이터의 장점이 되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합성을 했었을 때 그 뭐 누군가만 그래픽이 꺾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니어 워크플로우라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리니어 선형 형태로 바꿔서 그 데이터들을 합쳐갖고 이게 작업하는 방식을 이제 저희가 리니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3D 합성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그 합성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ACS 그 컬러 스페이스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리니어 데이터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표준화를 공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공정대로 이제 가는 그런 시스템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플로팅 데이터와 리니어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약간 좀 혼용을 좀 하고 있어서 더 헷갈리시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데이터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플로팅 데이터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데이터의 성질이 그 리니어한 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컬러 스페이스는 직역한 그대로 색 공간이에요. 그 데이터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컬러 스페이스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한 목적들이 달라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sRGB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상에서 이제 구현되는 컬러 스페이스고, 그 시네온은 그 필름을 디지털화 했을 때 구현되는 컬러 스페이스고, 리니어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변형하기 용이한 컬러 스페이스예요. 저희가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웃풋을 냈었을 때 그건 하나의 컬러 스페이스로 어떻게 이제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컬러 스페이스의 어느 정도의 속성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데이터를 묶었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누크에서 불러왔을 때 그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적절한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찾아서 디포트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웃풋 낼 때까지는 바꾸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컬러 스페이스를 모니터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 룩업을 씌우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작업 자체를 이제 모니터로 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 룩업을 씌우는 거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모니터가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sRGB 컬러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sRGB가 디포트로 이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니터 말고 다른 매체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다른 그 매체만은 그 룩업을 씌워서 이제 아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저번 주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 중에 그 3D 룩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희가 디포트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면, 저희가 이 카메라의 속성 그리고 이 컬러 스페이스의 속성을 이제 조금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색 공간을 변형을 시켜서 이 색 공간을 이게 다시 이제 대응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 3D 룩업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한번 차차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다빈치 리졸브라고 그 뭐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보편화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베이스라이트랑 다빈치를 가장 많이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합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 DI 업체에 보내서 마지막으로 컬러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영화관이든 TV에든 이제 그 방송을 하든지 상영을 하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D 룩업을 그 이해하려면 이제 이 DI 작업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합성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칼라 작업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왜 저희가 이제 예상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DI에서 선칼라 작업을 한 그 큐브 파일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누쿠에서 그걸 적용해서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3D 그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3D 그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100% 맞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DI에서 그 나오는 칼라 작업이랑 비슷하게 가기 위한 그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걸 보시면 그 원래 이제 이게 저희가 카메라로 처음 찍고 나온 이제 원본 데이터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DI에서 칼라 작업을 하고 이제 카메라 룩업까지 씌운 데이터는 그 이런 색감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뭐 DI에서 칼라 작업을 이 정도로 하겠구나라고 인지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나중에 색을 돌리더라도 그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한 게 이제 그 작업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레이드 노드 달고 뭐 색을 넣고 빼고 이런 작업이 아닌 그 색 자체를 교체를 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파란색을 좀 더 높이고 뭐 노란색을 좀 더 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색을 어떻게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왜 3D 룩업이냐 하면 그 가상의 큐브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큐브 안에 서로의 색을 뿌린 다음에 다른 색으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3D 룩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일의 확장자도 이제 큐브인 이유도 이제 거기에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큐브라는 파일을 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필드라는 노드를 부르면 이런 식으로 컬러 스페이스인 리니어 뭐 아웃 리니어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룩업 파일의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네온 파일을 여기는 저희가 이제 sRGB로 그 좀 컬러가 바뀐 sRGB로 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뀌는 게 이제 아웃은 sRGB 뭐 이는 시네온,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에서 확인을 할 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컬러가 바뀌어서 되는구나라는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그 뭐 나중에 이제 그 일을 하시다 보면 3D 룩업을 안 쓰는 회사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석적인 부분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영화 쪽에서는 거의 뭐 100% 쓰신다고 보면 되고, 그 드라마도 요즘은 좀 쓰는 편이고, 단지 이제 그 일부 드라마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무시한 채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놓여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3D 룩업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쓰진 않는데,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어떤 공정이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공정인지 룩업 테이블을 마지막에 이제 씌우는 공정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웃풋을 낼 때는 그 룩업을 씌우진 않고 그냥 단지 이제 확인용으로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리를 좀 하자면 3D 룩업 테이블을 이제 씌우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DI실에서 보는 룩과 저희가 보는 룩이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이제 2D 트래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그 트래킹 노드의 2D 트래킹 노드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배웠던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일단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난 뒤에 그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만약에 예전에 이제 막혔던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제 모니터에 트랙 포인트를 붙이고 그 약간 핸들드 느낌으로 이제 이게 카메라 복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어떤 지점을 이제 기준으로 저희가 2D 트래킹을 할 것이냐. 그 3D 트래킹이나 이제 그 뭐 2.5D 트래킹 같은 경우 2.5D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판 트래킹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이 이제 한해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2D 트래킹을 쓰는데, 물론 이제 트래커 라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 뭐 2D 트래킹, 그러니까 한쪽 점을 가진 트래킹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그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저희 이제 좀 이해하고 마스터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까지 이제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준되는 점을 잡기 위한 것들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맨 첫 프레임에서 잡긴 잡아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맨 첫 프레임에 잡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션 블러가 먹어서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 트래커를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동그란 스티커에 흰색과 파란색의 이제 기준점의 패턴을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찌그러지더라도 이 패턴에 대한 인식은 그 누크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는 게 뭐냐면 이 패턴을 계속 찾아다녀라.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이 박스의 영역이 뭐냐면 어느 영역 기준으로,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이 패턴을 계속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왼쪽 위에 계속 이게 잘 찾고 있는지 떠요. 그래서 그 누크 상단에 여기 이제 트랙 투 엔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제 트래킹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걸 계속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중심점에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이제 미리 그 트래킹 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트래킹한 게 이제 이런 결과로 이제 아웃풋이 나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제 달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이제 저희가 여기서 트랜스폼 뭐 그 매치 무브 뭐 스테이블도 되고 이제 다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가 거의 뭐 노트북이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용량이 많은 데이터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연산하는 데이터 이제 트래커 같은 거를 붙이면 맨 마지막에 합성하기가 되게 이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익스포트를 하는데, 이제 익스포트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링크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냥 트랜스폼 노드를 이제 빼는 방식이 있어요. 그 링크를 하는 방식은 여기 그냥 베이크드라고 안 돼 있는 애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링크가 되는데, 링크를 되는 방식을 쓰는 이유는
지금 트래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트래킹을 하더라도 그냥 얘를 붙여갖고 바로 업데이트돼서 쓰면 되는데, 저도 사실 웬만하면 이게 이 노드 이런 식으로 노드를 쓰지 말라고는 말을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수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게 좀 편의성은 있지만,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링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공정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뭐 좋지 않다면 웬만하면 저는 이제 베이크 해서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희가 그 체커보드를 하나 끊고, 그리고 이제 이 모니터의 내용을 교체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코너핀 노드를 뭐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코너핀 노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얘 퍼스펙을 좀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휴대폰 합성이라든지 모니터 합성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노드인데, 지금도 저희가 그거를 이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합성하려는 영역에 이제 엣지를 잡고,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게 이제 뭐 잘 트래킹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 눈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세하게 떨림이 있어요. 그 이제 미세하게 떨리는 이유가, 이게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하기 전 공정을 하나를 이제 빼먹었기 때문에 이제 미세하게 떨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출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빛이 풍부하지 않는 한은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레인이라고 그 지글지글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지글지글한 현상이 이 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디노이즈 노드를 씁니다. 그래서 디노이즈 노드를 쓰면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디노이즈 노드에 이제 이 많은 기능들이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이게 뭐 바꾸더라고 이게 되게 막 극명한 변화는 없는데, 이게 먼저 저희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싶은 곡 기준으로 이 영역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거의 이제 저희 이제 지글지글한 현상들이 대부분 이제 제거가 돼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딴 것들은 건드릴 필요 없지만, 저희가 뭐 누미런스 블렌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바꾸면, 우리가 그레인을 제거하면서 이제 컬 값을 뺏는 것들을 이제 그 누미런스가 뭐냐면 이게 레드 LUT로 돼 있었네요. 루미너스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바꿔놓고, 여기 있는 그레이스케일들을 얼마나 이제 합쳐서 이거를 블렌딩 칠 거냐,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것도 거의 뭐 디포트에서 이렇게 바꿀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 좀 떨린다 그러면 이제 그 이 레벨들을 좀 바꿔서 최대한 이제 그 색 영역이 이제 줄어들면서 생기는 이제 얼룩들의
이게 영역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특별하게 이제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 기능들이고, 이러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하면, 트래킹 또 오래 걸리니까 제가 미리 해놓은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도 이제 저희가 뽑아서, 제가 방금 누른 버튼 D예요. D를 누르면 그 바이패스라고 이제 이 노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D를 하면 아까보다는 좀 떨린 현상들이 이제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 미묘하게 안 맞느냐 하면, 그 실제 저희가 그 트래킹을 할 때는 모션 블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체커보드는 모션 블러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션 블러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트랜스폼 노드에 보면 그냥 모션 블러를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치를 넣고, 그리고 셔터 옵셋, 이게 뭐 어느 쪽 기준으로 지금 밀 것이냐인데, 이게 이제 밀리는 방향이 기존에 이제 원본 밀리는 방향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이격이 생기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기준점을 이제 센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3D 쪽 렌더링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게 뭐 어느 쪽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모션 블러가 먹느냐, 이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판가름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그 트래킹을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위아래로 이제 그 센터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제 다 먹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센터 기준으로 지금 옵셋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지정한 것보다 훨씬 더 모션 블러가 세게 먹어서 그 셔터를 좀 조정을 해서 좀 더 그 원본에 맞게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해갖고 이렇게 모션 블러 수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한 1 정도가 되면 뭐 적절하게 이제 맞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딜 보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냐 하면, 저기 이 밑에 있는 뭐 주변에 있는 이 사물들이 뭉개진 정도가 위에 있는 사물이 뭉개진 정도랑 얼마나 비슷하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이제 움직일 때 뭉개진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제 모션 블러를 넣으면 또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뭉개지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뭐 캡처도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많이 느리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많이 뭉개지게 되고 이제 적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적게 뭉개지게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맞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엣지 부분이 지금 퍼스펙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좀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저희가 그 뭐 퍼스펙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움직임들은 이제 맞았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D 트래킹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모니터 합성과 그 저기 뭐 휴대폰 합성 같은데 이제 많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합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아예 그것까지 이제 합성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그 제 모니터 그냥 캡처를 한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데스크탑 캡처를 한 건데, 얘를 얘가 이제 38452160이고 얘가 38402160이니까 제가 고까지만 변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는 어차피 저희가 퍼스펙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리사이즈 그냥 디스톨트를 하면 얘랑 얘랑 그냥 동일한 크기로 그냥 이게 변형이 돼서 붙게 돼요. 어차피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퍼스펙을 이제 변형을 시킬 거니까 이렇게 붙이면 예, 기본적으로 저기 합성하는 기본적인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모니터는 이런 이제 리플렉션 광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라이트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합성하는 그 데이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본에 있는 이 데이터에 이 라이트 값과 이 환경 값들을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먼저 얘 알파 값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 머지 노드를 달아서 얘랑 얘랑 붙여갖고 A의 알파 값을 B에 마스킹 한다가 이제 저희가 마스크 저기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럼 마스크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할 것만 이렇게 이제 마스킹이 따져 있는데, 저희가 그 오퍼레이션에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아니, 여기 이제 오퍼레이션 옆에 그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 어떤 식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붙는지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쓸 게 이제 스크린인데, 스크린이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밝은 쪽을 이제 더 밝은 쪽이 있으면 그 밝은 쪽을 이제 적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본 소스에 있는 이 밝은 쪽에 있는 이제 빅데이터들만 저희가 이제 합성한 곳에 이렇게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에 있는 미세한 그 그레인 값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어찌됐든지 이게 뭐 그 여기서 이제 밝은 영역만 따기 때문에 이제 100%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사실 약간 그 그레인 노드를 달아갖고 조금 더 보강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조금만 저희가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레인들은 이제 필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뭐 코닥이든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룩을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그 얼마나 이제 적용을 할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사이즈라는 게 이 입자 크기이고, 그리고 인텐시티가 그 입자의 이제 강도,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치를 좀 조정을 하면서, 저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그래 저기 스크린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래인 올릴 거니까 사이즈도 이게 지금 보는 이제 레드 쪽 말고는 좀 줄이고, 뭐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프리셋에 있는 거 쓰셔도 크게는 무방은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거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저 밑에 보면 이 밑에 저희 이제 포커스 나가는 정도와 그 원래 이제 원본 모니터에 이제 포커스 나가는 정도가 다르니까 저희가 그 모션 블러를 넣기 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줄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겠네요. 그러고 난 뒤 이렇게 붙이면 저희가 아까보다는 이제 훨씬 자연스러운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스크린이 이제 밝은 쪽의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더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리플렉션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 노드들을 달아서 뭐 이게 수치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있는 리플렉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뭐 딱히 이제 많은 걸 건드리지 않더라도 퍼스펙이 좀 나가 살짝만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포커스가 지금 이쪽에 맞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쪽 부분의 포커스는 살리고 이쪽 부분의 포커스를 내보낸다 하면 디포커스에 마스크를 줘서, 예를 들어서 이쪽과 얘는 뭐 얘만 먹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얘는 포커스가 살고 얘만 나가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 자체가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얘도 어차피 이 뒤에 트랜스폼 노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네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에 보시면 이렇게 뽑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블렌딩 치는 그 기능인데, 이게 특정 부분만 저기 블렌딩 치기를 이제 바란다면 이런 방식을 써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제 블러 노드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저희가 뭐 이쪽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이쪽은 훨씬 적게 나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엣지 부분이 너무 샤프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엣지 블러를 살짝만 줘서 얘랑 얘랑 붙는 부분에 이제 블렌딩을 치는 공정을 하나를 넣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 타블렛 펜에 이제 뭐 그림자, 뭐 반사, 뭐 여기 있는 반사, 여기 있는 빛의 반사, 뭐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라 이게 제가 뭐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합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룩 확인을 이제 어, 룩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룩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컬러가 이제 틀어져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모니터의 색깔이 이 색깔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애당초 sRGB고 얘는 이제 시네온이기 때문에 이게 그 sRGB는 얘가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원래 이제 뭐 그대로 가든 혹은 이제 지금보다 좀 옅게 가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룩업 파일은 이제 블루가 좀 세게 올라가는 룩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뭐 세출을 좀 떨어뜨리다든지 해갖고 약간 그 어울릴 수 있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치를 좀 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트랙 포인트 어쩔 것이냐 이건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원 포인트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그 리무브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데이터에서 노트 페인트를 하나 잡아서 원을 하나를 만들고, 첫 프레임에서 잡을게요. 원 하나 만들고, 이 주변을 보시면 다 비슷한 그 색과 그레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도장 툴처럼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키믹스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A 마스크를 B에 있는 마스크를 A로 대체, 그 A의 영역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이제 다른 공간에 있는 그 이 형태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보시면 그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0.02, 0.02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좀 블렌딩을 치기 위해서 한 그 블러를 한 5 정도만 5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어차피 그 스크린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영역에 있는 쪽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이제 스크린에 넣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 하실 이제 과제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에 나왔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뽑아놓은 그 트래킹 그 매치 무브 데이터를 이제 넣으면 저희가 잡았던 마스크를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쉽게 저희가 리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왼쪽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때 오른쪽 영역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랙 포인트를 이제 두 개를 붙였는데 이게 카메라의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왜곡이 좀 심해져 갖고 좀 안전하게 가려면 그 이쪽도 잡아주는 그 트래킹 저기 그 포인트가 있으면 좋고, 이것도 이제 리무브 방식은 이제 똑같아요. 이게 보면 위아래 데이터가 계속 일정하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올려서 리무브를 하면 더 굉장히 이제 쉽게 리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모니터 합성 같은 경우에 경적직들을 봐도 이게 리플렉션 수치라든지 리플렉션의 상태라든지 뭐 엣지라든지 이제 디포커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작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만 되게 잘해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입으로서 되게 이 친구든 기본기가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뽑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 부분을 이게 쉽다고 이제 그냥 허투루 넘기시지 마시고 한 번씩 다 해보면서 포폴에 이제 넣을 수 있게 이 자료도 이렇게 뭐 디자인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메이킹 만들면 그 뭐 남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디테일 같은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더 추가해서 이제 넣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할 때 저희가 그 리포맷 노드를 꼭 달아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렌더링 거는 것도 이제 좀 힘드시고 할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받는데 대부분은 뭐 컴퓨터 문제 때문에 그 HD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거의 넌 커머셜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 애당초 렌더링이 그렇게 안 뽑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주고받을 때 이제 HD로 주고받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이게 리포맷 노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블랙 아웃사이드 하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 이제 찌그러지지 깨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꼭 엣지 부분, 이 부분 깨지 있는지 아니면 안 깨지는지 확인하고 꼭 이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더 이게 간단한 거라도 이제 좀 디벨롭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합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한 주간 저희가 작업했던 것들 이제 같이 볼 텐데, 그 제가 그 넌커머셜로 지금 데이터를 받은 부분들은 누크 데이터를 지금 열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지가 좀 늦게 나가서 데이터가 뭐 소스 데이터도 이제 저희가 와서 이제 같이 봤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늦게 나와서 못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한꺼번에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non-commercial 지금 누크 같은 경우에는 뭐 HD로밖에 아웃이 안 나온다고 하니, 일단은 무조건 저희가 이제 주고받는 것들은 그 HD로 할 건데, 제가 요번에 드리는 트래킹 데이터도 그 2.8K로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어, 데이터가 좀 커야지 트래킹이 잘 잡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2.8도 좀 무겁다고 하면 제가 다음부터는 아예 HD로 좀 줄여갖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희 뭐 그 등록된 이름 순서대로 제가 한번 볼게요. 그 권도현 학생이 만든 건데, 사실 뭐 저희가 이 과제하면서 플레이트의 색을 이제 그 줄이거나 이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블랙 포인트랑 화이트 포인트를 잡는 방식이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의 기준을 맞추려면 그 얘의 블랙 포인트와 화이트 포인트를 얘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얘의 기준을 맞추려면 얘의 블랙 포인트와 화이트를 이제 얘에 적용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 쪽이 지금 뭐 너무 밝기 때문에 조정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개인 값으로 먼저 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바꾸는 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그 색이 안 꼬이는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기존되는 것들도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멀티플라이나 그 감마 값을 안 건드려요. 웬만하면 건드리더라도 따로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멀티플라이 노드라든지 그걸로 이제 건드리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그 개인 값, 그리고 이제 소스 되는 거는 이제 블랙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도 가져가서 얘 기준점을 가져가고 이제 맞춰놓고 난 뒤에 서로 붙여놓고 난 뒤에 저희가 다시 이제 합쳐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색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이제 그 색이 안 꼬이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기준점을 맞추기가 힘들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 색을 합치는데도 되게 힘들고, 본인들도 이제 지금이야 저희가 색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증감만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색을 넣을 때는 색이 완전히 이제 꼬여버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게 되게 적은 그 노드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개인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한번 해보고, 정 안 됐을 때는 이게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도현 학생뿐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디포커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엣지라든지 그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블러노드를 넣었는데, 저희가 사실 디포커스 줄 때는 차라리 그냥 디포커스를 주는 게 그림은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원하는 게 이제 디포커스를 넣는다 그러면 그냥 디포커스를 넣고, 그러니까 이거를 뭉갠다 하면 그냥 블러를 넣는 게 유리합니다. 단지 이게 많이 뭉갤 때는 블러든 디포커스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가 공정을 이제 많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포커스에 뭉개지는 것과 블러에 뭉개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노드를 좀 다르게 쓰면 좋겠고, 단지 이제 디포커스 노드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쓰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게 지금은 저희는 이제 디포커스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디포커스 노드가 지금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해방향과 상관없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맞추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서 떨어지는 라이트가 있다면 역광이지만 림라이트라고 해갖고 엣지 부분에 이제 라이트를 이제 돌려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따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라이트에 대한 느낌들을 좀 살려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비치는 라이트 영역도
이제 넣어줄 수 있으면 사실은 이제 아이고 이 부분은 따로 만드는 게 낫겠네요. 제가 잘못 지었네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가 이제 넘어가는 느낌들을 좀 잘 맞춰주면 그림이 이제 이게 기존 그림보다 이게 조금 더 그 이 환경에 맞게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란되는 빛들이라든지 이제 안부 쪽에 이제 색감들을 보면 살짝 이제 블루톤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안부 쪽에 이제 블루톤을 조금 더 잡아주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잘 붙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나랑 학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백플리트를 건드리는 것들은 뭐 지금 저희 뭐 한 장 합성하는 단계에서 이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넣어도 무방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 로또를 따는 과정에서 이게 엣지 부분에 대한 디테일들을 더 많이 살리는 걸 되게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다른 친구들 노드 제가 이제 한번 그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고, 아직 전 뭐 이렇게 이제 색을 넣고 제가 이제 연출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 톤 조절을 한번 했는데 이 톤 조절도 지금 여기 들어가는 톤이랑 이제 잘 맞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매트 노드를 사실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사실 어떤 노드를 쓰든 사실 무방하긴 한데 뭐 오버 노드를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제 알파를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그 알파를 이게 그 나중에 이제 그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오버 노드를 하는 게 나중에 안 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김민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웃풋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이 정도 도부가 되면 이 정도 날아가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로또도 너무 이제 러프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이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너무 도부 데이터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만약에 도부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데이터를 좀 더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은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이런 시도들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쪽과 이쪽의 지금 인터랙션이 지금 만들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라서 이 부분들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스케일이 좀 안 맞아요. 만약에 이 정도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작게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저는 뭐 시도는 되게 괜찮았다고 봅니다. 근데 좀 더 스케일을 작고 또 인터랙션 되는 부분까지 만들어줬으면 이게 되게 괜찮은 영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으로 지금 먹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단지 지금보다도 좀 더 도구가 좀 덜 되게 하는 게 그림은 최종적으로 그림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문희진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상황인데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드린 데이터를 이제 뭐 백을 이제 다들 이제 그대로 쓰시다 보니까 여기 이제 도구되는 느낌을 맞추시려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희 그 엣지 작업을 하신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이제 기본 작업을 할 때는 그 엣지 부분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신경을 이렇게 써야지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뭐 포토샵에서 엣지 작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엣지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느낌들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이 엣지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디테일 승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성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데이터를 못 받아갖고 지금 파이널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이게 밝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역광이라서 이제 순광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공간이 이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바다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이쪽 광이 세기 때문에 역광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역광 쪽 처리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8비트 데이터를 쓰면 이렇게 계단 현상으로 이제 깨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엔드 쪽에 마지막에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엣지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10비트 이상 된 데이터를 좀 쓰긴 하는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요즘은 저희가 휴대폰에서도 이제 4K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4K로 이렇게 소스를 만들고 난 뒤에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게 훨씬 더 엣지 쪽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안희선 학생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로또 작업을 되게 이제 러프하게 하셨는데, 사실 이게 로또 작업이 힘든 작업이죠. 힘든 작업인데 지금처럼 너무 큰 영역을 이렇게 따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좀 디테일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저희가 배울 때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스케일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위아래 스케일 작업을 하면 저희가 이게 너무 원래 스케일이 파괴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은 1.45랑 뭐 2.2 정도 비율이라면 뭐 1대 뭐 1.1, 뭐 1대 1.15 뭐 정도의 비율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은 스케일 작업하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전체 스케일감을 깨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염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뭐 연출된 느낌들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다들 이제 같은 문제점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저희 엣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블랙 엣지라고 하는데, 그 블랙 엣지가 나오는 거는
저희 지금 엣지 부분에 이제 블렌딩 된 데이터들이 너무 일단은 너무 넓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이 정도를 따고 이 정도를 블렌딩을 치고 이 정도 픽셀에서 그 이제 언프리 멀티플라이어랑 프리 멀티플라이어를 통해 갖고 그 엣지를 잡는데, 지금은 너무 그 영역을 좀 크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 크게 잡은 영역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블랙 엣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또를 딸 때는 이 영역에서 너무 넓게 따시면 안 돼요. 너무 넓게 따면 계속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니까 다음에 작업할 때는 너무 넓게 따지 말고 여기에 맞춰서 따는 걸로. 물론 이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으셔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못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본 작업을 할 때는 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염혜정 학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역광 느낌을 기본적으로 잘 잡았는데 그 광과 가까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림라이트 이 느낌, 이쪽으로는 세워져 나온 빛들, 뭐 이런 부분들 디테일,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반 그 역광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이 정도로 광량이 세다면 여기는 이제 좀 타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만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정인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지금 한 톤 준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게 방향을 좀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작업하기 힘든 거는 이제 그런 소스 광 맞춰갖고 찍는 소스가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본인들도 이제 사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요새는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그 소스 찍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로또를 따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역광 느낌으로 이제 소스 촬영을 못했더라도 이렇게 이제 로또를 따서 이쪽 광을 뭐 광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이쪽 광 느낌을 이제 맞출 수 있구나, 뭐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가 되게 밝아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이 공간에 있게 보이려면 그 라이트를 맞추는 거, 그리고 이제 블랙 레벨, 그리고 화이트 레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앰비언트에서 가지고 있는 색깔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면 그래도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제 저희가 디포커스 수치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게 이 거리감 때문에 많이 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긴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성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렇게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리버스를 했으면 라이트가 더 잘 맞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라이트 방향이 이게 역광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라이트 방향이 이제 반대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이 좀 안 맞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게 그 이제 뭐 이건 뭐 다 비슷한 상황들인데, 지금 다들 엣지를 이제 만드는 방식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이제 조금씩 이제 먹거나 들어가거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반영이 돼 갖고, 아 이게 나중에 저희가 뭐 노드들을 디포커스나 뭐 딴 걸 먹이면 이게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이제 조금 조심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 안부톤을 이게 한번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라이트색이 있고, 그러니까 안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합성을 할 때 어쨌든 이제 기준점이 있을 테니까, A라는 기준점을 잡을 거면 A라는 기준점의 라이트와 그리고 섀도우 쪽이 어떤 색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빛을 받는 쪽과 빛이 받지 않는 쪽의 색감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레드 쪽이 좀 먹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것까지 뒤쪽까지 레드를 이제 먹어버리면 지금 배경이랑 이제 맞지 않으니까 이제 안부 쪽에 이제 색감을 맞춰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정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은 이제 땀 친구들이랑 같이 저 엣지 쪽이 좀 너무 러프해요. 일단 이제 너무 러프하고,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역광인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광양과 좀 무관하게 이제 만들어서 좀 동떨어져 보이는 게 있고, 그 다른 학생들처럼 저희가 이제 라이트의 양을 그 맞추면서 작업을 하진 않아서 이게 좀 더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최대한 이게 저희가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실 때 백플레이트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제일 베스트는 이제 저희가 기준점 하나를 잡고 만든 백플레이트를 안 바꾸고 이게 가장 좋은 느낌을 뽑는 게 이제 저희가 메이킹을 만들 때는 가장 좋고, 근데 지금같이 완전 화이트 도브가 돼갖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레이드 작업 먼저 한 거 보여주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메이킹 만들면 가장 좋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한번 이렇게 긴 좀 잡고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이유진 학생도 사실 이제 이유진 학생이 가장 클로즈업 쪽을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클로즈업이 되면 저희가 디포커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포커스도 많이 나가고 저 노출도 안 맞아갖고 이렇게 좀 안부도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노출을 이쪽으로 맞추면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의 안부가 더 떨어지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현주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그 넌커머셜이라서 이현주 학생, 정다혜 학생, 조은혁 학생 이제 제가 이제 못 받았는데 MOB로 보시죠. 영상으로 주신 건 전 참 좋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출도 괜찮았어요. 사실 포트폴리오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연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이제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아마 이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엣지가 이게 따기가 힘들 거예요. 이 부분들이 따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면으로 되지 않고 이제 무늬들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저희가 로또 작업을 해도 결국에는 이제 좀 힘든 로또 작업이 되니까 이거는 뭐 고수들도 뭐 쉽게 할 수가 없는 거니 우리가 그 배경 선택을 어디에 하는지도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흰 벽에서 해도 되고 뭐 학교에 뭐 스크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도 되고 그리고 이현주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배경 밝기와 그 인물 밝기를 지금 이렇게 일치를 못 시켜갖고 지금보다 이쪽은 블랙 레벨이 만약 이 기준으로 갈 거면 블랙 레벨이 떠야 돼요. 얘보다는. 그리고 라이트 쪽을 좀 더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다혜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게 완전 순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트 방향이 너무 안 맞아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이게 이거는 제가 키는 잘 빼신 것 같은데 제가 누쿠 노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키 빼는 거를 누쿠에서 한번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은영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라이트 방향 지금 라이트 여기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적게 들어오고 그리고 인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면 여기 약간 산란이 돼요. 이게 저희가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투과돼서 보이는 빛이 인체에도 있어서 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빼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 기본적으로 디포커스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혜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엣지 부분 샤프니스가 좀 이렇게 너무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원본의 지금 노이즈 수치가 너무 커서 저희가 이게 이 데이터의 그 질과 이 데이터의 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생기는 이질감을 사실 극복하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디노이즈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너무 샤프니스 세게 들어가는 부분들만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창준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뭐 라이트 넘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괜찮은데 지금 카메라에 지금 가깝게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포커스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기준점은 저희가 이제 지금 포커스가 여기 이제 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주면 될 것 같고, 이게 저희가 그 트래커를 붙여갖고 영상으로 이제 만든 거는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트래킹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인풋이 어차피 현장이라서 그런가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 밝게 어둡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이게 더 잘 맞아 보이는지 저게 더 잘 맞아 보이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혹은 그 누쿠 저기 상단에 보면 이제 노출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조절해 보면 괜찮겠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색 변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형했었을 때 이게 같이 잘 돌아가면 이게 되게 좋은 합성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색 변형들을 이제 많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희진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라이트 방향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합성된 것처럼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스케일을 이렇게 퍼펙을 너무 이렇게 다른 거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눌리는 이 그 스케일 파괴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생기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소스를 찾을 때 이제 퍼스펙을 맞는 걸 이렇게 찾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고상미 학생 거를 볼 텐데요. 고상미 학생은 그 앞에 이렇게 구조물을 놓고 연출한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그 헤어 부분에 이제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 톤을 맞춰주려고 한 거는 좋은데, 그 지금 여기 이제 안부 쪽에 있는 이 톤과 라이트 쪽 톤이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이게 이 플레이트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라이트 이제 강도에 비해서 저기 맺히는 이제 빛의 강도가 이제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쪽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엣지 부분들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권민정 학생도 누구 커머셜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누구 파일을 못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포토샵으로 작업하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제 누쿠로 깃다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민전 학생도 이게 이제 이 공간에 있는 저기 블랙 레벨과 화이트 레벨이 이 소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갔었으면 라이트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은 선상에 있는데 엣지 쪽 블러랑 디포커스가 수치가 너무 안 맞으면 그게 좀 튀어 보여요.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권순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 데이터가 지금 없어갖고 제가 확실하게 이제 보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안 맞네요.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우 같은 그 효과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안 쓰는 게 포트폴리오에서는 낫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가 신입으로서 이제 기본기를 얼마나 닦고 이제 오는지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글로우 같은 경우는 그 엣지가 뭉개져 갖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이 엣지 부분에 생기는 것도 아마 그 로또를 너무 크게 따서 생기는 현상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좀 엣지를 좀 디테일하게 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연 학생인데, 음, 음, 기본적으로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프론트 쪽 포커스를 맞추려고 이제 외경을 그냥 내보내는 선택을 했었고, 그 전체적인 톤의 매너를 지금 되게 잘 맞췄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음, 그 영상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소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다에 있는 배 리플렉션 맞춘 거라든지 또 배경 쪽에 뎁스감 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아요. 그 전체적으로는 되게 좋고 연출도 되게 좋고, 단지 그 저희가 이제 리플렉션 소스를 넣을 때는 이 그 바다의 움직임에 맞게 보통은 이제 넣으려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디스토션을 조금 넣긴 넣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테빌을 이제 잡으셨는데, 사실 제가 준 소스가 스테빌 잡기 좀 되게 쉽지 않은 소스예요. 그래서 아마 잡기 되게 좀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최대한 그 잡으셔서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이게 그 지금 그 넣을 때 시작부터 이게 닿는 면과 이제 멀어지는 면에 그 순차를 좀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여기다가 그 그라데이션을 하나 넣어서 이쪽 부분은 제대로 비치고 이쪽 부분 좀 덜 비치는 쪽으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좋은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엣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엣지 부분들의 디테일을 한번 좀 살려볼까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당연히 이제 로또로 닿다면 크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뭐 정상적인 경우는 뭐 매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키가 빠지진 않겠지만, 저희가 키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걸 어차피 한 방에 이렇게 하려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나는 디테일을 이쪽을 살리겠다, 이쪽을 살리겠다, 이쪽을 살리겠다, 이쪽을 살리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합치면 나중에 더 좋은 작업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먼저 우리가 이건 제가 이제 그 누미런스 키로 이제 알파를 딴 건데, 그 인버트를 했고 저희가 이게 어쨌든 안쪽에 그 로또는 따져 있으니까 외곽 쪽만 따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쪽에 디테일을 따겠다 해서 이 부분을 로또를 따서 한 번 더 심어주고, 이거는 이제 블루키인데 바깥쪽에 있는 블루키를 이제 빼겠다라고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디테일들 한 부분들을 점점 더해서 이게 이 부분 합치고 이 부분 합치고 이 부분 합치고 이 부분 합치고 그리고 이 부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위쪽에 이 부분 하이라이트 루미너스 키로 잡아갖고
그 로또를 위쪽만 따서 이게 디테일을 살려보면 이게 안 맞는 건 아마 트래킹 때문일 거예요. 이게 트래킹 때문에 안 맞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디테일을 살리면 기존에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엣지가 이제 뭉개지게 그냥 놔두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어떻게 엣지 처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키를 정확하게 못 따니까 그 엣지 블러도 이렇게 되게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키 블러도 이제 되게 많이 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이런 식으로 그 디테일 작업들을 이제 합쳐 놓으면 이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과제라서 이렇게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죠. 사실 이게 거의 뭐 불가능한 거고, 나중에 우리가 폭볼 작업할 때도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폭볼 작업할 때는 꼭 이렇게 저희가 키 작업까지 병행해서 엣지 쪽에 이제 추가로 디테일한 레이어드를 얹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그 작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원본 소스에 있는 뭐 현상들, 뭐 렌즈 플레어를 이런 부분을 넣은 것도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엣지 부분만 잡으면 좀 더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받아볼 때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고차원적인 작업을 신입들한테 맡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마무리를 했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니까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엣지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고, 그 이 정도 포커스면 사실은 엣지 블러가 거의 없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엣지가 나와줘야 그 이 환경에 맞는 지금 블러라고 생각되고, 물론 이제 이쪽은 이제 칼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커버를 쳐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학생은 또 지금 그게 제가 데이터가 없어갖고 하나가, 네, 이게 합성을 해놓은 걸로 보자면 그 라이트가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도구가 된 상태라서 그냥 이쪽 부분이 이제 엣지가 이제 다 이렇게 뭉개지고 했는데, 그 엣지 쪽에 뭉개지는 부분들도 사실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긴 해야 돼요.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오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블러 처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좀 디테일하게 그 로또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깎는다라든지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지금 광 느낌들, 그 뒤쪽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 뒤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광 느낌들을 좀 더 살려줘야지 이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합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연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지금 다들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로또들을 다들 이제 너무 러프하게 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방금 누른 키는 이제 Q키인데, Q키를 누르면 지금 그 오브레이 온 오브레이 오프처럼 지금 저희 그 2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이드 됐다가 살아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보실 때 되게 이게 편한 키입니다. 이게 Q키가. 지금
이 넘어가려는 빛을 표현하려고 한 것들은 되게 잘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광 방향이 좀 안 맞고, 그리고 이거를 리버스를 켰을 때 이거 이쪽으로 이 넘어오는 이 느낌도 지금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 그 전체적인 이제 톤 앤 매너가 조금 이 플레이트에 맞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얘가 이제 화이트 도브가 된다면 이게 사실 JPG라서 깨질 수밖에 없어갖고 이 부분은 같이 어둡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블랙 레벨과 이쪽 화이트 레벨을 이 플레이트에 맞춰주는 작업을 좀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현주 학생도 이게 그 어쨌든 시퀀스로 지금 로또 작업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는 되게 좋아요. 단지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만들긴 되게 힘들어서 사실 이제 한 장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톤이 이게 역광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쪽 배경 톤이랑 어느 정도 이제 일치를 시키면서 이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안부에 있는 그 레드 톤이랑 여기 안부에 있는 블루 톤이 이제 그 상충되고, 그 라이트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좀 상충이 돼서 좀 이질감이 좀 드는 것 같고, 또 이제 사실은 이런 작업들이 그 로또 작업하기엔 너무 힘들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키 작업으로 일단 보강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수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혜민 학생은 그 일단은 저 방금 누른 거는 그 F키를 누르면 줌이 돼요. 일단 저는 이제 블랙톤 같은 경우에는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그 라이트 지금 받는 느낌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엣지 부분들이 어찌됐든지 헤어 쪽이 이제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헤어 쪽을 엣지를 이렇게 잡을 때는 사실 이 정도는 그 루미너스 키로 잘 빠질 거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잡아서 좀 보강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라이팅 방향이라는 느낌을 이제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 안부 쪽도 이제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 그 어떤 같은 문제들은 이제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탑 쪽에 떨어지는 빛 때문에 이쪽이 이제 없어져 갖고, 실제로 이제 넘어오는 빛이야 되는데 이제 내리꽂는 빛으로 돼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처리하기가 사실 힘들게 됐죠. 나중에 소스를 저희가 선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 곳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도 그리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포폴 작업할 때는 만약에 이런 소스가 있다면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굳이 이 소스를 쓰겠다고 하면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서 같이 뭉갤 수 있는 그런 소스로 백을 교체를 하면 좀 더 잘 붙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 때는 조금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소스를 쓰는 거라서
좀 라이트 방향성을 좀 더 이제 그 유리한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이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불로 수치가 다 좀 높아서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부를 떨어뜨리면 이 안부가 이 정도로 떨어져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포포를 만들기는 좀 힘드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엣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노지원 학생처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소스들은 굉장히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할 때도 퍼스펙이 웬만하면 맞고 없어지는 부분들이 없는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선정할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박상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엣지가 이제 너무 러프해갖고 사실 이 부분들이 되게 플랫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되게 이제 두께가 있는 이게 물체니까 이렇게 빛이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있으려면 이렇게 이제 플랫하게 엣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은 여기서 넘어가는 듯한 이제 블러를 조금은 줘야지 그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고, 이게 특정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이제 너무 러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로또 작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이진 학생도 제가 이제 이쪽 소스가 없어서 이것만 보자면 이게 옳은 상태는 아닌데, 사실 이 정도로 도부돼서 이 정도로 이게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막 과하게 지금 이게 너무 거칠게 이제 먹어버렸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라이트 랩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 라이트 넘어가는 느낌을 표현하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서한이 학생도 지금 이게 그 커머셜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못 받았는데, 그 엣지 부분들이 지금 막 너무 이게 지금 날카롭게 떨어지고 지금 라이트가 넘어가는 거와 지금 안부 쪽이 지금 매칭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풍경과 지금 좀 안 붙어갖고 지금 안부 쪽에 이제 블랙 레벨, 그리고 라이트 화이트 쪽 레벨, 그리고 라이트 광원에 대한 이제 방향성, 그리고 색깔들 맞춰주시고 또 안부 쪽의 색깔을 좀 따서 이제 맞춰주시면 좀 더 이제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이런 느낌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도 살짝 이제 그 라이트 쪽 느낌들이 좀 아쉽고, 엣지 쪽이 너무 칼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왜냐면 오히려 이제 배경을 포커스를 날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너무 막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그 라이트 느낌만 조금 더 주면 뭐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스케일이 좀 잘 맞아 보여 갖고 더 잘 붙는 그림처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송나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약간 클리핑 된 느낌이 좀 드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쪽이 지금 들어오는 이렇게 라이트 방향의 느낌은 지금 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얘는 빨리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 어쨌든 이게 칼라 스페이스가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사실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포트로 보통 이제 놓는 건데 어쨌든 이 룩을 이게 맞추려고 이렇게 화이트 톤을 바꾼 거는 이제 좋은 것 같고, 단지 이제 광원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들, 그리고 그 엣지 쪽 이제 너무 그 날카롭게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 로또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만 좀 많이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은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사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림으로 이게 굳이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 실사보다는 이쪽도 이렇게 그림 톤으로 뭔가 이제 바꾸는 연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웬만하면 실사와 실사 베이스로 합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뭐 모니터 합성할 때는 이제 모니터에 뭐 그림 같은 거 넣어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혜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사실 뭐 대부분 그 기본적으로 다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라이트 방향이라든지 엣지 쪽 그 디테일이라든지 안부 쪽 레벨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 너무 작은 소스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깨지는 현상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그 휴대폰으로 재촬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차규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B를 넣고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그 먹구름이 낀 느낌을 이제 아마 표현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게 표현을 할 거면 우리 이제 이 소스의 콘트라스트가 되게 옅어져야 되고, 빛이 이제 되게 옅으니까. 그리고 그 라이트 쪽은 이제 사실 회색이 좀 나오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제 엣지 쪽 정리 좀 하고 라이트 방향성 좀 맞추고, 네, 그러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반에 대한 것들을 다 봤는데, 다들 뭐 한 주 무언가 이게 사실은 중간에 휴강이 있어갖고 이게 좀 늦게 스타트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뭐 로또를 막 엄청나게 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저도 뭐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찌됐든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하는 작업들 보고 뭐 본인들이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바꾸고, 그리고 그 뭐 다음 과제부터는 사실 저는 그 과제들이 다 퍼폴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부터는 좀 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들 촬영부터 되게 좀 신경을 써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을 뽑는 과정에서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제가 여기 벡터 필드 파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기본적으로 그 사돌들 프록시로 아웃풋 뽑아주시고, 이건 23.98로 해주시고, 이게 포맷은 일단 HD로 하는 걸로 기본 전제하고 그 이게 저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커머셜이 지금 제가 없어갖고 만약에 이런 포맷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한 번 더 제가 공지를 할게요. 근데 이제 공지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매주 이렇게 데이터를 드릴 건데, 이게 뭐 매번 저 과제를 뭐 평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늘 지금 실습을 대면을 못하니까 실습을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노드 하나하나 뭐 딥하게 알려주는 것보다 지금 솔루션 베이스로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포인트 하나 잡고 뭐 모니터 합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포인트 4개 잡고 아니면 플래너 트래킹 해갖고 뭐 움직이는 휴대폰 합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배경에 그 뭐 다른 건물들을 심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솔루션 베이스로 가서 제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뭐 키 작업을 하든 뭘 하든 해도 이렇게 그 아웃풋이 이게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이 사실 그 트래커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뭐 한 주간 이야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나중에 별로 안 쓰는 기능을 너무 많이 배우고, 이제 많이 쓰는 기능들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배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는 이제 솔루션 베이스로 해서 실제로 적용해서 퀄리티를 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좀 그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리고 그 반들이 좀 의견을 좀 저한테 주시면, 만약에 뭐 좀 더 다른 그 방향이 좋겠다고 하시면 뭐 또 그렇게 맞춰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하다 보면 뭐 나중에 저희도 이제 뭐 과제 가지고도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이게 따로 이제 디벨롭을 해서 더 좋은 작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뭐 더 좋은 강의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